네, 국민의당의 이태기 의원입니다. 저는 그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탄로라든지 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든지 또 말바꾸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만 5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어도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이태기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 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정동 아파트로 위장 전입할 적에 전입 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후보자께서 거기 위장 전입해서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전입 신고서의 전입지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그때 전입지에 그러니까 정동 아파트의 세대주에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의원님, 이게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회상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은사님께 의논드린 부분. 그다음에 그 은사님이 누구신가요?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심치선 씨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어쨌든 그 신고를 하셨기에 누구라고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자와 후보자의 장녀께서 여기에 위장 전입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또 위장 전입을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한 달 간격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 신고서에 누가 여기에 전세권자나 이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모른다면 왜냐하면 이때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라도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기가 친척집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친척집은 아닙니다. 왜? 전입신고를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럼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로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남편은 정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척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배우자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집이 그럼 지금 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세대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이 집이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고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논리나 어떤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전입은 제가 한 일이고요. 남편은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후보자께서 2번에 걸쳐서 전입 신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 세대주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지금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근데 누군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는 은사께서 이 집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집이 누구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장전입이요.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해명을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입자 그걸 거기에 세대주로 쓰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해명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정말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정동 아파트 그동안에 이화여고에 전학이나 입학하기 위한 그 조직적인 위장전입의 소재지로 쓰였다는 거는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떤 건지도 그러니까 아파트 주소는 아셨겠네요, 그죠? 전입을 그렇게 했으니까 주소는 제가 그러니까 이 주소를 그 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전입을 해라, 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선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이 전입지, 이 내가 옮겨가는 이 새로운 전입지의 세대주나 이 세대를 전입지로 관리하는 분이 누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분의 힘을 할게요, 도장을. 그러니까 도장을 받으셨는데 누구냐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 말씀하신 친척집이라고 하신 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지나다니면서 저기에 정동 아파트가 있구나 하면서 지나다녔지만 그래서 이 주소가 정동 아파트라는 거는 알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전세 세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심호흡을 하시고 잘 좀 들어주세요. 해운대 그 콘도권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남편하고 장녀 이름으로 2분의 1씩 공동 지분으로 등기를 했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그때 장녀는 아마 그 자기 돈을 내지 않고 남편이 아마 돈을 대신 내준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남편이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그렇죠?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여가 되든지 증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명의 신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부동산을 소유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명의 신탁으로 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명의 신탁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장녀 이름까지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 신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실은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입니다. 지금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이미 지나서 법률로 의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원래 또 남편 일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답변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수신제가 치구가 아닙니까? 집에 있는 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남편이 아이와 공동 명의로 이것을 매입했다 하는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 일을 했다는 그 남편은 너무 세상을 너무 편하게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후보자는 집안에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알았다고 그대로 했다면은 더욱더 문제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저희 가족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알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예. 죄송스럽게 그다음에 생각합니다. 2004년인가요? 우리 그때 뭐 쉽게 말해 그 위장 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죠. 동창회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으로 그랬던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화 동창회보에 이렇게 지금 강경화 후보자 오래전의 모습이고 이 정창용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그때 딸아이하고 같이 전입한 이후에 10월인가 11월에 이 교장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이화여고가 네, 사실 그런 동창회보라든가 이런 동문지에서 많은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터뷰 진행 과정이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제작진에서 제공해 주는 대로 그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고 그 경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유기준 의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유기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정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알고 있었던 기억이 없다. 이 부분에서는 후보자께서 그 답변 내용을 번복을 지금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방 저 교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후보자께서 그런 교지의 내용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님이 이화여고에 들어간 2달 후인 2000년 11월 당시 이화여고 교지에서 후보자는 정창용 교장하고 만남 인터뷰를 통해서 자립형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화여고가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자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누가 써줘서 그냥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번복하실 생각 있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이의 주소를 옮길 때의 상황하고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의 상황하고 둘 다 굉장히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전혀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5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석상에서 위원장석 앞을 지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예, 의사진행발을 하십시오. 예. 자, 후보자님. 네. 예,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이게 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그 동창회보에 그 인터뷰한 거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 후보자께서 이게 몇 년도야?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모른다고 한 2000년이네요. 2000년에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 너무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립형 사립학교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실제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이상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이거 모른다고 그러면 이거 바로 그 위장 인터뷰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거 이름만 빌려줬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하세요. 이게 자립형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이화여고가 진행 중입니까? 이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때. 네. 예,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제가 아이의 주소를 옮길 때에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1년 뒤에 다시 아이를 전학시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아이의 주소로 옮길 때는 제가 몰랐을 것으로 제가 제 기억을 되짚는 거고요. 이 인터뷰를 한 그 몇 달 뒤에는 아마 이 문제가 학교의 그런 어떤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기획자가 인터뷰를 구성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해주면 어떻겠다 하고 그런 제안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5차 질의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정동 아파트가 그동안에 이화여고에 전학이나 입학하기 위한 그 조직적인 위장 전입의 소재지로 쓰였다는 거는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떤 건지도 그러니까 아파트 주소는 아셨겠네요, 그죠? 전입을 그렇게 했으니까 주소는 제가 그러니까 이 주소를 그 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저기 전입을 해라, 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선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이 전입지, 이 내가 옮겨가는 이 새로운 전입지의 세대주나 이 세대를 전입지로 관리하는 분이 누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분의 도장을. 그러니까 도장을 받으셨는데 누구냐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 말씀하신 친척집이라고 하신 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저기에 정동 아파트가 있구나 하면서 지나다녔지만 그래서 이 주소 네, 국민의당의 이태기 의원입니다. 저는 그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탈루라든지 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든지 또 말바꾸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만 5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어도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이태기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혀 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자와 후보자의 장녀께서 여기에 위장 전입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또 위장 전입을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한 달 간격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 신고서에 누가 여기에 전세권자나 이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모른다면, 왜냐하면 이때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라도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여기가 친척집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친척집은 아닙니다. 왜? 전입신고를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럼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로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남편은 정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니, 더 모르는 이상 게 아니고 여기가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척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배우자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집이
그럼 지금 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세대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이 집이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아니, 말씀드리고 그 뭐-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 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정동 아파트로 위장 전입할 적에 전입 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후보자께서 거기 위장 전입해서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전입 신고서에 전입지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그때 전입지에 그러니까 정동 아파트의 세대주에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의원님, 이게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회상을 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은사님께 의논드린 부분. 그다음에 그 은사님이 누구신가요?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심치선 씨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어쨌든 그 신고를 하셨기에 누구라고 썼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고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논리나 어떤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전입은 제가 한 일이고요. 남편은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후보자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전입 신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 세대주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지금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근데 누군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는 은사께서 이 집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집이 누구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장 전입이요.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해명을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입자 그걸 거기에 세대주를 쓰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해명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